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어느 천재 청년의 사후에 밝혀진 놀라운 죽음의 이유입니다. 이 글은 제가 2012년도에 어느 영능력자의 글을 읽고 나서 써놓은 글이거든요. 그분은 아주 굉장한 영능력자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분입니다. 지금은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제가 영성계에 입문했을 때 초기 단계에서는 이분의 글을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궁금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사람들. 그 사람이 말하는 영혼의 세계는 어떤 것인지, 죽음의 세계는 어떤 것인지 너무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글을 많이 읽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에 아주 놀라운 글을 읽게 됩니다. 그 당시 한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천재 과학도들이 줄을 이어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은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뭐 학업적 스트레스라고 그 이유를 밝히기는 했지만 그건 모르는 것이죠. 당사자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으니까 도대체가 왜 죽었는지.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어느 학생에 대한 천도제를 이 영능력자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 부모의 부탁을 받고. 그때 그 청년과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의 부모는 자신의 아들이 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날 그런 선택을 하기 몇 시간 전까지 부모와 화상 통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이미 이제 갈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부모와 화상 통화를 했겠죠. 근데 아들의 얼굴이 너무 밝았다는 거예요. 평상시와 아무런 다른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두운 그런 기운도 없고. 그런데 왜 갑자기 그렇게 뛰어내렸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는 유명한 영능력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천도제도 하면서 초혼할 수 있는 그런 초혼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 영혼을 초혼을 해서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영능력자를 찾아다니다가 이분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천도제를 부탁하면서 아들의 혼이 오거든 꼭 이유를 물어봐 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냐 이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천도제를 지내는 자리에는 아들의 혼도 와 있었고 당연히 초혼할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영능력자는 아들의 영혼에게 물어보았답니다. 왜 그랬냐고. 왜 그렇게 떠나야 했느냐. 왜 이 지구를 버려야 했느냐. 부모를 버리고 왜 그랬어야 했냐. 이런 이제 질문을 했더니 그 아들이 대답하기를 그 천재 청년이 대답하는데 너무나 놀라운 대답을 하더랍니다. 천재 학생은 남몰래 큰 과학적인 성과를 얻었었고 자신의 발명품을 세상에 내놓으면 사람의 수명이 250년까지 연장될 수 있는 그런 신물질을 발명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행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에 공개할 수 없는 신약이었던 것이죠. 현재 지구의 상태에서 이런 상황에서 그런 발명품이 나오면 이 세상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의 인류가 250살까지 살게 된다면 자원과 식량 등의 부족으로 지구는 멸망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살 수가 없죠, 솔직히. 그리고 그때까지 생명을 연장하려면 직업이라든가 그런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상태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 60살만 넘어도 정년퇴직하는데 갈수록 수명이 길어져서 20년을 더 살고 30년을 더 살고 40년을 더 살고 지금의 젊은 청년들은 그 아이들이 우리 나이가 됐을 때는 100세 이상 다 살아요. 120살
이상 다 살게 됩니다. 150 살까지. 그때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서서히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을 인제 마련을 해야 되는 거,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그러지 않고는 인간의 수명을 무조건 늘어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발명품이 이 청년만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발표를 못하게 한답니다. 이 세계를 지배하는 어느 그런 단체에서 절대로 신물질 같은 거 뭐 한 뭐 10 년, 20년 더 사는 것도 아니고 250살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폐기시켜 버린대요. 갖고 자기들이 몰래 뭐 이렇게 갖고 있든지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무조건 과학이 발달하는 게 다 좋은 거는 아니죠. 그래서 마침내 천재 학생은 한탄을 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 내가 너무 빨리 이 지구에 왔구나.' 그런 생각에 인제 도달하니까 이르게 되자 더 이상 이 지구에 머물러야 할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서 스스로 몸을 던졌다고 대답하더랍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나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나는 과학도구 오로지 연구 개발에 미쳐 사는 사람인데 내가 그런 것을 내놓아 보았자 발명품을 내놓아 보았자 이 세상에서 써줄 수가 없는 것들인데 어떻게 내가 더 살아야 할 그런 이유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살 낙이 없다는 것이죠. 목적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 영능력자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수긍이 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고민을 했을 수도 있구나. 아주 진지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너무 지구에 빨리 왔구나.' 하고 가버린 거예요. 뭘 하고 살아야 되고 뭘 먹고 살아야 할 것인가.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도 연세 드신 분들 60세 이상 되면 제일 큰 고민이 '뭘 하고 살아야 되지? 뭘 먹고 살아야 하지?' 그 고민 다 해요. 다행히 그래도 경제력이 있어서 돈이 벌어오는 게 있는 분이라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그런 분들도 "돈이 있으면 뭐 하냐. 뭐 하고 사냐 이거 뭐 하고." 하루 24 시간이 고문인 거예요, 고문. 그 시간을 보낸다는 게. 젊은 날에는 너무나 시간이 빨리 가지만 즐겁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할 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신이 몰두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지를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안타까운 면은 이런 천재 청년도 그러면 수행자가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수행을 해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깨우치고 가면 될 거 아니야. 거기까지 생각에 미치지를 못하는 거죠, 생각이. 오로지 발명하는 거. 그것만 좋은 사람이니까. 자기의 낙은 인생의 낙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세상을 꿈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특히 이 천재들이 외골수잖아요. 다른 기쁨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스스로. 재미가 없어서 사는 게.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개 이 천재들은 다른 외계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지구의 문명이 발전하는 것에 도움을 주려고 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존재들이 자청하여 이곳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런 말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이야기가 허황되게만 들리는 세상은 아닙니다. 로마 교황청에서도 외계의 생명체를 인정하는 성명서를 이미 발표한 상황이죠. 그분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그런 성명서를 발표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의 모순을 인정해야 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말입니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때가 된 거예요. 21세기 들어와서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다 오픈되는 세상입니다. 이런 감추어졌던 비밀들이 다 이제 오픈되는 그런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외계 생명체를 인정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겠죠. 지금도 뭐 벌써 오고 가고 한다고 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웜홀을 통해서 간다고 해요, 다른 차원계로.
행성에 드나든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도 막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괜히 나오는 거는 아니거든요. 영화를 보면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될지를 사실 가장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요즘은 이런 천재들에게 감사를 해야 할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문명이 그만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공자님 같은 성현이라면 많이 오실수록 좋죠. 그런 성현들은. 그렇지만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는 천재의 등장은 좀 두렵기까지 해요. 미국 영화를 보면 사람의 뇌를 기계에 이식해서 기계를 움직이는 장면들도 나오고, 또는 뭐 냉동 인간의 부활도 가능해졌다는 그런 발표도 나옵니다. 결코 환영할 일이 아니죠. 아니 200 년, 300년 전에 죽은 냉동 인간, 1000년 전에 죽은 냉동 인간이 부활해서 뭐 할 거예요, 사실은. 이미 시대가 너무나 달라졌는데 그 시대 사람들이, 몇백 년 전 사람들이 적응이나 하겠습니까, 이 시대에. 그리고 그의 호느님이 환생을 했을 것입니다. 환생을 했는데 영혼은 여러 개의 몸으로 분화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뭐 그래서 그렇게 뭐 냉동 인간이 또 부활해서 또 혼이 분화가 돼서 뭐 작용을 하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하면 뭐 할 거예요. 사실 부질없는 그 자체가 엄청난 인간의 욕심이거든요. 그 자체가 불행해요. 아, 부활해서 여기서 어떻게 같이 살아요, 요즘 현대인들하고. 뭐가 맞아야죠. 아마 스스로 가려고 할 거예요, 목숨을 끊으려고. 부활돼도. 인류의 의식 수준이 거기에 미치지 못했는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데 과학은 자꾸 발전해 가니까, 예, 이렇게 물질 문명, 과학 문명이 너무 발전하면 거기에 따라서 정신 문명도 같이 가야 하는데 같이 발전해 가지 못하면 불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한쪽이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거세게 이런 과부하가 걸린 물질 문명을 파괴하는 현상이 이 지구상의 자연재해로, 예,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넘치는 에너지를 걷어내는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지구 스스로 정화작용도 하는 것이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맞춰야 하거든요, 정신계와 물질계가. 지금은 너무나, 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명은 항상 앞으로 나아가지 절대로 뒤로 가는 일은 없어요. 계속 신물질 나오고 발명품 나옵니다.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고 나아가다가 결국 벼랑 끝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원시 시대로 돌아가서 또다시 문명의 발전을 이루고, 모든 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윤회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윤회예요. 사람만 죽었다 태어나는 게 윤회는 아니죠. 이런 문명도 윤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의 고뇌가, 저는 가슴 아프기도 하고 좀 이해가 됐습니다. '아, 그랬겠구나.'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부모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재의 자녀들 낳는 거 절대로 좋은 거 아니에요, 천재가. 감당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모들이. 감당하기가 힘들대요, 천재 아이를 낳으면. 때로는 뭐 깽단도 되고, 제가 전에 방송 한번 했었는데 천재 청년인데 재미가 없으니까 깽단이 됐다고 하잖아요, 은행 터리범. 참 그런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부족하면서 그걸 채워나가려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인간적이고 행복한 삶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행하는 삶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